네, 임플란트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사후 예방법, 관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시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엑스레이나 스트레스 촬영 또는 MRI를 통해서 발목 인대 손상을 이제 확인했다면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들이 있을 텐데 과연 어떠한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이 발목도 인대 손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인대 손상을 가진 그 개인의 배경도 굉장히 다양하므로 개인 맞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진단이라도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과 육체 노동이 많으신 분과 사무직을 하면서 운동 쪽으로 취미가 없어서 굉장히 정적인 분의 치료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고 하더라도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게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서 인대를 꼬매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처럼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복귀를 위해서나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 굉장히 빨리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활동량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얼마나 자주 발목을 삐었느냐, 얼마나 오래 삐어왔느냐, 삐었을 때 얼마나 아프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맞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대략적인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제가 치료 과정의 흐름에 대해서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는 휴식과 고정, 그 치료가 필요를 하게 되겠고 두 번째는 재활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술이라는 그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1, 2, 3번 수술까지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다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만 하게 되겠습니다. 고정하고 휴식하고 재활을 잘하면 되죠. 근데 이 재활까지 갔는데도 굉장히 아프다. 뭐 별로 호전되는 게 없다. 수술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수술까지 하고 나서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고정과 휴식을 하고 나서 다시 재활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흐름은 있지만 이에 따라서 환자들에게 굉장히 맞춰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인 휴식과 고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스, 반기부스라고 알고 계신 그 캐스트와 스플린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때로는 보조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조기를 하는 경우는 발목을 고정시켜서 인대에 휴식을 할 시간을 주고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친 인대 종류에 따라 발을 디딜 수 있기도 하고 발을 띄워서 체중을 디디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을 줄임말로 만들어서 프라이스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각각 살펴보면 P는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보호, R은 레스트, 안정이 되겠고요. I는 아이스, 그냥 냉찜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컴프레션, 압박이 되겠고요. E는 엘리베이션이라 그래서 거상. 우리 발목 다치면은 발 이렇게 위로 올려놓잖아요.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부종을 빼기 위한 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 오랜 동안 이 치료를 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겠는데요. 짧으면 1주, 길면 3주 정도의 고정이 필요하게 되겠고 반기부스라고 하는 부목 고정을 해서 저 중에서 프로텍션과 레스트 그리고 컴프레션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 20분 정도의 얼음찜질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조기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는데요. 네. 직장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기부스, 통기부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기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조기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는 조금 넉넉한 운동화 정도는 신을 수가 있게 돼서 뭐 그렇게 남들 보기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부스나 반기부스보다는 고정력이 약하고 사실 환자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손상 초기에는 이런 냉찜질이나
반기부스나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 네. 상당히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출근해야 되는데 기부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반기부스나 보조기를 잘 안 하시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초기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오히려 붓기나 통증이 오래되면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모든 치료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꼭 잘 착용하시고 안정을 잘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재활 치료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재활 치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차적인 통증과 붓기가 사라지고 나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재활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재활치료는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관절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재활치료는 또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서 관절 굳혀놓다 보면은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뻑뻑해지게 되고 이때 움직여 보면은 원래 움직였던 만큼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이를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근력 회복입니다. 혹시 기부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리에 기부스를 한 달만 해도요. 다리가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근육이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 근육이 다시 붙어줘야 우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근력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 강화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 균형 감각 강화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이제 개요를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운동 범위 회복 이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예, 굳어버린 관절을 다시 풀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다치는 외측인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은 그림과 같이 4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절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표시된 회내전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작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쪽으로 움직여서 다쳤는데, 안쪽으로 삐어서 다쳤는데 이것을 많이 하면은 다친 데가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저 세 번째 동작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동작을 부드럽게 하면서 관절을 풀어주는 단계가 운동 범위 회복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근력 회복으로는요? 발목 움직임에 관여되는 모든 관절들을 네. 발달시키면 좋겠지만 운동의 가장 필수적인 근육은 비골근이라는 그 근육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근육이 발달해야 인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근육을 발달하는 가장 간단한 그림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고무 밴드가 필요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힘을 써야 되는데 무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산으로 잡고 네. 무릎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발목을 돌리면서 힘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준 상태에서 저 고무줄을 발로 당기게 되면은 비골근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학 용어로는 고유 수용 감각 재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제 손을 제가 보지 않아도 제 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제 발을 보지 않아도 제 발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을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 되겠습니다. 이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발목 입장에서는 눈을 감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눈을 감게 되면은 이 고유 감각만을 이용해서 제가 서 있는 동안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로 처음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는 한 발로 서 계시는 것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눈을 감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모두 해결이 되었다면은 밸런스 보드를 운동을 통해서 고유 감각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밸런스 보드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원판인데 아래가 볼록한 원판입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당연히 흔들리니까 균형을 잡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사실 좀 연습을 하신다면은 저 발판 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2발로 서 있는 건 생각보다 쉽고요. 한 발로 서 있는 것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로 서 있는 것까지 다 익숙해졌다면은 저 발판 위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런지 이런 정도까지 하시면은 굉장히 균형 감각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시면은 인대가 다 손상되어도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재활 치료까지 열심히 받았는데도 네. 결국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 네, 결국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수술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인대 파열 수술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인대 파열 수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아직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50년 전에 스웨덴에 브로스트롬이라는 분이 처음 발표를 한 수술이 있습니다.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봉합한 수술이었는데요. 이를 30년 전에 미국의 굴드라는 분께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 수정을 해서 그 신전지대라고 하는 부분을 끌어당겨서 거기에 덧대주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을 아직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에 있어서 수술 기구의 발달과 수술 재료의 발달, 그리고 관절경이 발달하면서 수술의 형태는 굉장히 좀 더 상황에 맞게 변형이 된 면도 많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발목 불안정증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발목 불안정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질환들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예, 발목 불안정증 굉장히 좀 치료하기 어렵기도 하고 널리 인식이 퍼지지 않은 병인데요. 발목 불안정증을 방치했을 때는 발목 전방 충돌 증후군, 그리고 연골병변, 그리고 관절염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실은 조금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심한 관절염까지 진행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이라든지 발목을 굳혀버리는 일부의 기능을 포기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불안정한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있겠고요. 사실 심각하게는 방금 언급하였던 인공관절 치료라든지 발목을 굳히는 치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유 감각 수용체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프롤로 치료, 증식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들도 굉장히 좀 좋은 보고들이 요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까지 좀 같이 병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하고 굉장히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 수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이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대부터 강하게 만들어서 흔들리는 발목을 잡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손상이 더 진행되었을 수 있는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연골 손상, 관절염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추가적인 이제 수술법도 또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실제 사례를 대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 네. 우선은 연골 수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 흔들리게 되면은 안에서 관절끼리 굉장히 자주 비벼지게 되고요. 이게 많이 비벼지게 되다 보면은 연골이 잘 벗겨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 수술 중에 연골 재생술, 그 연골이 부딪혀서 닳아버렸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연골 재생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는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손상된 연골을 벗겨내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네. 그 벗겨낸 다음에는 뼈에 작은 구멍들을 뚫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작은 구멍들에서 뼈진이 나와서 이른바 피떡을 지게 만들고요. 네. 그 피떡이 결국은 연골을 재생시키게 됩니다. 사실 재생이란 말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히 원래 우리가 타고났던 연골로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흉터 연골로 재생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벗겨진 연골보다는 훨씬 기능이 좋습니다. 좋아서 이런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 관절경 수술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케이스도 제가 직접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가장 네. 왼쪽에 보시면은 연골이 너덜너덜해서 보풀이 져 있고 좀 불규칙해 보이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위는 이미 연골이 다 상해서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통증만 일으키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 연골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뼈를 다듬습니다. 뼈까지 다 다듬어서 그 안에 있는 뼈진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유지를 해주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뼈진이 직접 나와서 어디에 고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최근엔 이렇게 발목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런 미세 천공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손상받은 연골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골 손상이 좁지 않고 아주 넓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런 미세 천공술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다, 관절 유압술이다 라는 수술 방법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수술법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관절 유압술, 인공관절 수술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관절 유압술을 시행한 것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시행한 것입니다. 관절 유압술이라고 생각하면은 왜 인공관절을 하지, 왜 유압을 시켜버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발목은 굉장히 인공관절이 발전된 역사가 짧습니다. 아직 기계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서 인공관절을 해놨을 경우에 그 인공관절이 버티지 못하고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발목은 굳혀놔도 발의 움직임이 밑에 있는 관절에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젊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보이는 관절 유압술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활동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발목 고정술은 발목을 아예 못 움직이게 딱 고정하는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불편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정술을 하게 되면 발목 움직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계단을 오르거나 오르막 내리막길을 걷는 게 상당히 불편해지죠. 하지만 우리 김방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과는 달리 발목은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마냥 그 경과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케이스, 즉 환자분의 연령이나 기본적인 활동량을 보고 그 수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 발목 이야기 나눠봤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